이 교수의 영화 읽기 40번, 더 닥터입니다. 이건 영화라기보다 연극인데요. 연극을 영상화한 거라서 그냥 연극 읽기로 하려다가 영상으로 한 거라서 영화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더 닥터, 의사란 뜻이죠. 원작은 아르투어 슈니칠러고 연출한 사람, 극본 연출은 로버트 아이크, 제작은 인터내셔널 시애터 암스테르담, 공연은 국립극장, 남산에 있는 국중의 헤어름 극장에서 어, 받고, 공연 일자는 2023년 3월 2일이었어요. 이 국립극장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그다음에 등 다양한 국가의 극장 및 배급사와 협업해서 시대적 금기나 당대 이데올로기의 도전에 오늘날에도 유효한 담론을 던지는 작품을 조명하는 세계의 유수한 화제작을 엄선해서 상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전 세계 최상급 공연, 정상급 공연이죠. 이거를 스크린으로 즐기는 게 NT. NT는 내셔널 시애터, 그 영국의 국립극장 맨치 그것만 했었어요. NT-OK는 이제 플러스가 된 거죠. 프랑스나 네덜란드가. NT-OK 라이브 플러스, 그래갖고 엔톡 라이브 플러스에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1년에 이 프로그램을 개편할 때마다 봄, 가을로 개편할 때마다 한 3편씩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본 연극, 지금 내가 설명한 한 연극의 공연 내용은 한 것 같아요. 그 국립극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읽고 찾아서 볼 수 있는 내용. 과학과 종교, 좌우와 흑백을 가르는 첨예한 대립. 20세기 빈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극작가 아르투어 슈니칠러의 베른하르디 교수가 현대의 배경을 옮겨 새롭게 탄생한다. 더 닥터는 원래는 1912년 오스트리아 병원에서의 사건을 다룬 원작의 뼈대를 살리되 그렇지만 지금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주인공 유대인 의사를 여성으로 바꾸어 우리 사회의 모순과 그늘을 여과 없이 그려냈다.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은 성별, 민족, 인종, 계급 갈등을 관통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고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연출가 로버트 아이크가 오이디푸스에 이어 연전에 했던 거예요. 인터내셔널 시에스타 암스테르담과 함께 했다는 점만으로도 극장을 찾은 이유가 충분하다. 프랑스 쪽에서는 이게 원래 영국의 그 NT 내셔널 시애터 NT라 그게 내셔널 국립극장이죠. 거기서 했던 걸 주로 했었는데 프랑스 그 국립극단에서 하는 것들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인터내셔널 ITA 인터내셔널 시애터 암스테르담 그 세 군데에서 하는데 이쪽이 제일 현대적이고 제일 의미가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국립극장이 제공하는 이 연극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능한 유대인 의사 리트 볼프는 죽어가는 환자에게 종부성사를 하려는 신부를 막아서요. 그러니까 환자가 임신 중조를 혼자 하려고 그러다가 14살짜리 소녀였는데 자기가 혼자 이제 갑자기 임신을 하니까 임신으로 혼자 왜 그런 이상한 약들 있죠. 그걸 먹고 하다가 피가 너무 많이 나갔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병원에 온 환자예요. 근데 이 병원은 치매병원인데 하지만 이제 죽어가는 환자니까 응급으로 받아들여요, 원장이. 그 원장이 리트 볼프고. 근데 갑자기 신부가 그런 난리가 난 상황에서 신부가 종부성사를 해야 된다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거죠. 그런데 신부가 그거 한다고 나타나니까 의사가 잡상인 취급해서 막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의 신경이가 있어. 몇 분 안 되지만. 근데 그걸 신부가 그런 어떤 큰 소리가 오가는 와중에 신부가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걸 녹음하겠다. 이러고 녹음을 하고 그걸 퍼뜨려요. 그래갖고 의사가 곤란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아주 줄거리는 간단해요. 그 뒤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 장면이.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연극의 내용이에요.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럴 수 있냐, 의사가 냉정하게 그럴 수 있냐, 이런 게 SNS 등의 주류가 돼갖고 아주 뛰어난 의사였는데 굉장히 공격을 받게 돼. SNS가 원래 그렇죠. 수많은 종교와 이념에서 공격이 쏟아지고, 그 예기치 못할 일이었죠. 병원에서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탈근대 시대의 전환으로 견뎌낼 직종, 요새 뭐 챗 GPT까지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미술가도 안 되고 누가 되냐 이러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료 분야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얼마나 한국인들이 똑똑하냐면, 스카이 반도체학과의 1차 합격자들이 금년도죠. 의과 합격했다고 다른데 지방대든지 어딘지 그걸 이유로 대부분 등록을 포기하는 사태. 1차 합격자가 다 빠져나갔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알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인류의 고령화가 계속되겠죠. 그러니까 의사가 점점 더 필요하겠죠. 그런데 인간을 직접 다루는 이 분야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뭐 조금은 들어오겠죠. 무슨 이제 하여튼 뭐 간호사가 부족한데 뭐 어쩌고 뭐 그런 약간의 뭐 논란이 있겠지만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영향을 팍 주도록 진입할 전망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런 의사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의학 쪽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들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런 의사, 그것도 유능한 의사가 왜 몰락하는가,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이라도 볼만한 이 얘기를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연극의 1차 갈등 구도는 당연히 연명치료와 종부성사, 그러니까 의사와 신부,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근대와 전근대 중에서 어디가 더 우선순위가 높으냐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장 토론 장면이 있는데 나오는데 나중에 거기에서처럼 탈근대 사회의 서사를 선점하려는 이론들이 난무하는 현실이지만, 실제로는 네덜란드와 같은 이 암스테르담이 네덜란드죠. 선진 세계에서도 이 신부는 전근대적이고 중세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아직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SNS 등 여론 재판을 하죠. 일반 대중의 여론 재판을 하는데, 여론 재판에 맨 처음에 댓글 갖고 막 얘기를 해요. 댓글이 맞냐 적냐 갖고. 근데 의사는 말도 안 된다. 그까지 뭘 중요한, 내가 뭘 잘못했다 그렇게 되는데, 죽어가는 소녀의 뜻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죽어가는 소녀는 종부성상했다. 종교인도 아닌 것 같다고. 종교도 없는 것 같은데 종교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소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부모의 부탁으로 방문한 카톨릭 신부예요. 그 부모가 부탁해서 카톨릭 종부성상하겠다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어가는 걸 죽음을 두려워해서 떠들매는 사람한테 종부성사는 죽기 직전에 하는 건데 너 더 정신없게 만들려고 그러냐, 이래서 의사가 막는 거예요. 짧은 시간 막았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환자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가 안 되는 심각한 실수가 되고 대죄, 카디날이 뭐 신부가 색깔이 이 카디날이죠, 주홍색이죠. 카디날색, 그러니까 종교적인 대죄죠.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대죄라고 볼 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중세적인 사고가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론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죠. 종부성사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죽기 직전에 영혼에게 신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선언하는 카톨릭 신부의 종교 의식이에요.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해서 부모는 더 이제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딸이 이제 지옥에 가게 됐다고. 부모는 이제 신자니까요. 중세적인 관습이죠, 물론 이건. 그렇지만 이거를 방해를 하니까 SNS 난리가 나니까
병원 재건축을 정부가 지원하려고 그랬다가 이거 좀 곤란하지 않냐 그래갖고 그거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자기가 설립한 병원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근대 병원 제도가 이거는 가장 원리는 근대 병원 제도라는 게 의사들이 삶의 영역을 관장하는 건 맞지만 근데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죽음의 영역을 부정하고 배제하고 억압하니까 병원에서 죽음의 영역은 없죠. 그 장례 직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병원이 알바하는 거지 쉽게 말하면 병원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죽음의 영역을 부정하고 배제하고 억압한 결과로 그런 장례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죠. 관심도 없고 의사들은.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근대와 정근대, 뭐 그 정근대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크다 이 정도라면 이렇게 뭐 이 연극이 영상화돼 갖고 영화를 찍어서 암스테르담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상영을 돼야 될 이유가 뚜렷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담론의 주제가 이 대표 등장인물들인 의사와 신부의 갈등, 즉 근대 담론과 정근대 이념의 대립 이런 게 끝이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수준의 세상 읽기를 시도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이 연극이 영상화돼서 암스테르담을 대표하는 그렇지만 세계에서 곳곳에서 상영되는 그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근대 세계관과 전근대 세계관의 대립이라는 갈등 구도. 이거를 재현하라는 것 같아요. 연극에다가 리프레젠테이션, 다시 프레젠트 하는 거죠.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재현이 거죠. 다시 보여주는 거죠. 현실을 다시 프레젠트, 현재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대립을. 그런데 실제로는 관객의 탈현시에 대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객이 나는 탈근대 현실에 살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와 전근대는 물론 근대의 담론을 포괄하는 인식체계를 모색하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의사나 신부들도 전근대와 근대의 세계관의 대립이 아니라 탈근대적 세계관 속에서 전근대와 근대가 어떻게 지금 연결되고 포함되고 있느냐 그런 걸 보여주니까 탈근대 시대를 사는 관객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관심 산업이라고 그러죠. 어텐션 비즈니스. 돈을 버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들이는 거가 돈이 되는. 지금 유튜브가 그렇죠. 지금 내가 하는 이거를 보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죠. 시간을 건너뛰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걸 만들지 않지만 유튜브라는 게 바로 그거에 기반을 둔 돈벌이에요. 난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지 않을 테니까 돈벌이, 어텐션 비즈니스를 목표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SNS가 그런 거죠. 많이 볼수록 돈이 되고 TV도 마찬가지죠. 시간을 오래 끌면은 보는데 오래 있으면 광고도 보고 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심 산업이 이익을 최대한도로 창출하려면 어떻게 돼요? 뭔가 사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이 환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사와 신부 사이에 극한 대립이 발생한 사건. 둘이 뭐 의사와 환자가 한번 붙었대더라. 뭐 그런 뭐 격렬하게 싸웠대더라. 뭐 이런 식의 사실 아닌데.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가는 환자의 병실 앞에서 짧지만 격렬한 의견 교환을 한 장면이 있어요. 그거 아주 짧은 그거는 이 연극에서 공연 장면에서 거의 재현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연극이 원래 그렇잖아요. 연극이라는 거는 현실 세상을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옷 입고 어쩌고 출근하고 이런 장면 다 안 보여주죠. 그냥 갑자기 의사가 나타나죠. 제대로 잘 옷을 입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현실을 축약해서 결정적인 장면, 대부분의 예술 작품의 장면들은 길고도 지루한 일상의 현실 중에서, 현실 생활 중에서 극적인 이야기의 전개에 꼭 필요하여 그 적절성을 관객이나 독자가 납득할 만큼 정도, 즉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고, 노이즈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가 없는, 없이 제작되는 게 보통이지만, 이 경우에는 실제로 진행된 시간의 길이와 이 경우에는 실제적인 장면, 장소와 환경이 사실 그대로 재현되었지만 거의 그대로 재현됐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하고 달리 이 부분은 진짜 딱 그 순간에 그만큼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관객이 대리 체험이 아니라 싸움을 말싸움이기는 하지만 싸움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경험을 하게 될 정도 되는 그런 짧지만 격렬한 의견 교환의 장면이 딱 나와요.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말이 더 길어서 왜 이걸 갖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현실 싸움하는 장면은 너무 짧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 의사와 신부는 다시 안 만나요. 언제 만나냐면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만나요. 그때 만나서 대면 토론을 그때 조금 해요. 이 더 닥터라는 연극의 제목이죠. 제목이 말하듯이 신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연극의 줄거리는. 이 연극은 저명한 의사가 있는데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몰락.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몰락을 하는 거지? 이유를 뚜렷하게 뭘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데 조금 전에 이것도 논란도 되게 웃기죠. 이것 때문에 몰락을 한단 말이야? 그런 느낌이 들죠.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사회적 몰락을 통해서 사실은 뭐가 필요하냐면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 그래서 내가 앞에 입시제대 의과대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몰려가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의사와 신부의 차분한 대화가 진행되는 마지막 장면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건의 진실이 있어요. 진실은 뭐 저런 거 갖고 지금 이 난리 폈던 거야? 하고 아이러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대단한 사건도 아니었는데. 근데 공연 내내 의사가 화가 나서 신부의 손에 손을 얹었냐? 몸에서 손 댔냐? 뭐 그렇잖아요. 경찰 싸우다 보면 그죠. 너 나한테 손 댔어? 이러고 또
손을 그냥 댔는지 아니면 드자위질을 하듯이 멱살잡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 손에 힘을 주었는지가 큰 이슈일 만큼 그 기억을 잘 못해요, 의사도.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근데 옆에서 대긴 됐다고 이렇게 된 거죠. 폭력적으로까지 정치적인 관계라고 이제 포장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등장인물이 그러면 이제 둘이 만나려면 중간에 사람이 껴서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중재자격이 없었어요. 그냥 옆집 사람이 일 없이 안부 인사차 방문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만날 때. 신부가 들어와갖고 평화롭게 만날 뿐만 아니라 의사도 뭐 그냥 뭐 대단한 얘기, 그냥, 옆집 사람 오셔도 돼요.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 뭐, 당신이 뭐 그렇게 됐다고 안 좋게 됐다 그래서 뭐 왔다 뭐 이러니까 의사가 그래. 이왕 왔으니까 차라도 한잔 하라고. 그래서 의사의 정원에 차까지 앉아내요. 그래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뭐 서로 의사가 화를 안 내니까 그냥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이 연구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영국 내내 뭐 둘이 손을 얻었냐 안 얻었냐 이런 얘기가 막 계속 나오고 뭐 시끄러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영국의 줄거리가 내내 강조해 왔던 게 뭐냐면 근대 세계관과 정근대 세계관의 폭력적 대립이라는 극적 구조 자체였겠죠.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궁극적으로 무화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뭔 얘기한 거야? 이렇게 돼요, 사실은. 앞에 한 얘기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의사가 신부가 더 뭐라 그러냐면 더더군다나 공동체 영성 영역을 담당하는 걸로 치죠. 그죠? 영혼에 관련 부분. 그걸로 여겨지는 카톨릭 신부인데 신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대중의 정서, 잘못된 여론이죠. 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뻔한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자기가 그런 거다. 라고 해요. 그 신부, 사제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바람에 의사가 망한 거죠. 그건 왜 그랬냐? 근데 의사가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카톨릭 사제라는 직업의 영속성을, 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사람들이, 저게 무슨 뭐 사제야, 저게 무슨 뭐, 직업이 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영속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을 좀 폼나게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자기 직업이 없어질까봐. 자기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직업이 송구성사를 의사가 거부하는데 그냥 거부하고 갔다 그러면 사제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걸 부인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실시하려고 시도했던 종부성사라는 게, 응? 그게 죽음의 끔찍한 공포 앞에 있던 환자의 영혼을 위로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의사가 생각한 거죠. 위로가 안 된다. 더 혼란스럽게 할 거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그걸 그렇게 위로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자기도 위로할 자신이 없었다는 거지. 자신의 충실한 신자인 환자의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한 의례, 리추얼이었다는 거. 그런 얘기를 관객에게 확인을 시켜줘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의사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것처럼 내가 그걸 막은 거는 이런 근대 시대에 사제직이나 사제직의 행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의를 잃어버렸다는 진실. 그 주장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쓸데없이 의사가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SNS 등을 휩쓸던 대중의 여론, 이게 어떻다는 거야? 전부 다 틀렸다는 거죠. 전부 다 틀렸으며 종부 성사에 거부라는 의사의 판단을 지지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거죠. 본인이 신부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의사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다음에서야 그 내면의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이것만 해도 연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하고 비극적인 사연, 의사는 이렇게 억울하고 비극적으로 망했다 라는 사연이 이 연극의 존재성을 정당화할 수 있겠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연극이 돼요. 근데 그뿐이라면 센치멘탈한 통속국의 차원이죠. 응? 어떤 억울한 의사의 죽음,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근데 이 연극은 아니죠.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자신이 사회적으로 억울하게 몰락하였다는 사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걸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신부가 와서 딱 고백을 하는 바람에. 그런 거를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막, 그렇겠죠? 근데 자기와 관계없는 가해자의 고백을 듣는 것 같은 의사의 쿨한 태도가 의사가 굉장히 쿨하게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표정을 듣고 있어요. 관객을 각성시켜요. 내가 혼자 센치하게 막 의사를 대신해서 분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분노하지 않아. 본인이 억울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자신의 정부 성사 시도를 거부하는 의사의 행위에 다소 과장되게 감정을 드러내고 신부가 목소리를 높여요. 먼저. 그리고 의사의 격양된 발언까지 녹음을 해요.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치명적이 되는데 SNS에 공개적으로 유포하게 하는 거죠. 신부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의사를 망쳐요. 근데 이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벨 의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적인 치매 전문가예요. 그걸 몰락을 유도하게 된 건데 그게 사제직의 유지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신부의 어이없는 설명. 내가 일 안 하면 우리 사제직이 위험해지니까 할 수 없이 했다. 너한테 내가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게 했는데 그건 내 체면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가 실망감이나 분노를 표현하였다면 그러니까 의사가 자신의 억울한 몰락을 비극이라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럼 관객은 어떻겠어요? 의사의 아주 작은 표정이나 제스처의 신호만으로도 당연히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엠파시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연극 보러 가면 뭐하러 보러 갔어? 감정이입하러 보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순간인 거죠. 특히 의사와 신부의 마지막 대화 장면 직후에 의사가 자살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 연극이 막을 내려요. 끝나버려. 관객은 공연 내내 저명한 의사의 억울한 몰락 과정을 지켜봤어요. 관객은 아는 거죠. 저 사람 억울하게 지금 몰락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 이게 영어 단어인데 한국말로는 참 없어요. 진실상 그러는데 하여튼 인테그리티라는 영어 단어가 어울릴 삶에 대한 의사의 진실성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개인적인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당신도 신부도 결국 의사가 관리하는 근대적인 죽음의 경험 앞에 서게 될 거다. 너도 그 환자랑 비슷한 상황이 올 거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정도예요. 분노도 아니죠. 뭐 아무 얘기도 아니에요. 너도 뭐 비슷하게 고민해야 될 거야. 이 정도예요. 충고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노골적인 분노를 표해도 될 만큼 억울한 사연이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자리에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빠진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그 그거를 마지막에 확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해자라고 말하면 가해자일 사람이 와서 그 내용을 다 알려 준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피해자가 담담하게 받아들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역정을 낸다 그러죠. 역정. 몹시 언짢은 못마땅해서 내는 성.
역정을 낼 수는 있잖아, 관객이. 관객이 역정을 낼 수가 없어요. 이 점에서 의사 뮤트 볼프를 연기한 자니 고슬링가, 이름이 자니 고슬링가 영어로 발음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네덜란드 언어이기 때문에 데니시어라서 발음이 좀 다를 거예요. 그쪽 동네의 발음은. 어쨌든 그분의 연기가 아주 놀라웠어요. 뭐에 놀랐냐면 감정이입을 차단시켜버린 거죠. 역정을 못 내겠다고요. 그건 놀라운 연기죠. 감정이 확인하는 게보다 더 어려운 한 차원 높은 연기예요. 그래서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자가 이 연극이 정말로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연극의 담론 수준이 한 차원 더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출도 대단해요. 그래서 그 연출의 의도를 정확히 읽은 배우도 대단하고요. 물론 의사가 자신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실패했어요.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계속 못해요. 그래서 정말로 억울하게 몰라 그래요. 근데 신부의 고백을 뒤늦게라도 듣고도 그런 몰락의 외부적 근거죠. 에도 분노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노하지 않을 또 다른 몰락하게 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부적인 근거. 그러니까 외부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몰락을 했지만 의사는 외부적인 그 근거에 의해서 몰락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내부적인 근거에서 몰락했기 때문에 외부적인 근거에 분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의 눈에도 보이는 현실 세계의 적들, 계속 나와요. 그런 적들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의사의 눈에도 마지막에서야 잘 보일 만큼. 그리하여 눈 밝은 관객이 아니라면 관객 대부분이 끝까지 파악하기 어려울 그럴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연극이 정말로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필자의 이런 주장을 아니 무슨 과장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는 자살이라는 의사의 최종적 파멸, 그게 자살하겠죠, 의사가. 그거는 근대와 전근대의 극화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의용년의 겉으로 보였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십 년에 걸친 성공적인 치매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치매 병원을 건립해서 그 사업을 유지했어요. 그거를 소수민족인 유대인인데, 그것도 여성인데, 성공적으로 취재해 와서 여성 의료 장관이나 병원 내부의 인사들에 의해 존경을 받는 등 그게 누적되는 장면들이 쭉 나와요. 그렇게 존경받는 장면들이. 그러니까 이 의사의 고난을 이겨내는 힘, 소위 회복 탄력성의 크기, 그게 엄청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자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의사의 자살이라는 비례, 우리는 죽는 장면을 못 보고 죽기 직전에 끝나니까 못 보지만 공연 내내 진행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이겨내기 힘들어서 선택된 수동적인 삶의 자세에서 도출된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의사의 최종적인 자살 결심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게 된 의사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치매 연구의 결심이나 어렵겠죠. 치매는 잘 연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이건 지금 현실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는 뭔지 잘 몰라요. 치료는 불가능하고 완화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원인을 모르고 진행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치매 연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말도 안 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 결심이나 치매 병원의 결립과 비슷한 치료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치료한다고 병원을 세우는 거잖아. 그 또 하나의 능동적인 결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즉 신부가 자기 직업을 지키기 위해
근대 시대에는 더는 쓸모없어진 전근대 일을 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밝힐 용의가 없어서 정부성사 꼭 안 했어도 돼요. 그까 뭐 그거 했다고 무슨 뭐 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를 구했을 텐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유능하고 의사가 몰락하도록 방치하는 게 얼마나 비겁하고 용렬해요. 그런 신부하고 의사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신부가 퇴장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신부의 마지막 장면을 위한 제대된 의리행위가 없어요. 그냥 신부가 관객이 보는 앞에서 보는데도 그냥 슬그머니 어슬렁거리며 퇴장을 해요. 근데 이 의뢰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왜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해 보면 사망 직전에 환자에게 종부정사의 권리가 있다. 응? 카톨릭의 그런 의뢰행위가 그게 의뢰행위 아니에요. 종부정사가. 삶뿐만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거를 목소리 높이며 강조했던 신부의 첫 번째 등장 장면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부의 의뢰행위 없는 언세리모니어스한 퇴장, 리타먼트는 공동체 측에서 신부의 존재가 철저히 무의미해졌다. 나가든 말든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오는 등장은 제대로 안 됐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입증해요. 그러니까 이 연극 더 닥터의 이야기가 의사와 신부의 대립으로 중심으로 구성이 됐지만 그거는 관객이 일차적으로 추정할 수 있듯이 그리고 SNS, TV 등 대중이 그렇게 추정했듯이 신부와 의사가 같은 차원에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같은 차원에 안 있어요. 카톨릭 교회라는 전근대 세계관에 속해 있는 신부가 근대 세계에서 무의미해진 것처럼 병원이라는 근대적 세계관에 속해 있는 의사가 탈근대 세계에서 무의미해진 현실을 재현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운 말로 하면 신부는 의사의 대칭되는 등장인물이라기보다 호일. 그러니까 호일에다가 뭐냐면 대비되는 플롯의 작동 구도를 위해 도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이 대칭해서 대립해서 싸우는 등장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목이 신부와 의사가 돼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신부는 동등한 같은 차원에서 같은 링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인물의 자격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옛날에 또 시대 전환 상태에 전환하면서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신부라는 직업이 별 볼 일 없어진 것처럼 이제 의사도 그렇게 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한 도구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라져버리고 신부 얘기는 많이 나오지만 등장을 안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발언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에도 자살하지 않을 것 같은 회복 탄력성을 지닌 의사가 관객의 눈앞에서 행위를 하지만 않을 뿐이지 동성애 파트너와 같은 방식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작업. 이 연극의 성공 여부, 예수적 성취를 계측할 수 있게 해요. 왜 죽으려고 그러지 이거죠.
이번에도 공동체에 억울하게 사실관계를 해석되면서 파트너가 알아서 죽었는데 자살을 방치해왔다는 이유로 10년 의사 자격정지가 내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무 나이가 늙어서 사실상 의사로서의 복귀가 불가능해진 거죠. 사회적 고립 상태가 됐는데 주인공 의사가 치매였던 동성애 배우자의 자살로 외롭다고 말하지만 당연히 외롭죠. 의사를 자살로 이끈 원인이 그것들 뿐일 리가 없을 만큼 의사의 개인적인 회복 탄력성은 커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의 로고세라피에 의하면 여기서 나온 단어죠. 이 단어는 리질리언스. 개인적인 회복 탄력성의 편차가 아주 큰 이유는 각자가 찾아낸 삶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 닥터의 관람 시간 내내 뭘 보냐면 병원장으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게 돼요. 대단하다는 거. 야, 우리 같으면 일반이라면 견뎌내기 어렵겠다를 느끼게 해요. 필자가 특히 지적하고 하는 바는 의사가 웬만해서는 절대로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할 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자살은 이 연극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극은 실제의 공연이 아니라 필자가 지금 쓰는 것 같은 평론에서 그 의의가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예술작품 특히 이 높은 수준일 경우에는 보고 듣는 듯 일차적인 감각과 정서의 차원에서 비롯한 감상이 있죠. 거기에 안 그쳐요. 관객은 그런 일차적인 차원의 감상의 이면을 계속 생각해 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게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냥 보고 듣는 차원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생산되는 대중문화와 다른 차원의 고급 예술이 요구되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이건 근대 시대죠. 지금 고급 예술이 따로 있지는 않죠. 최근의 힙합 문화, 또 뭐, 근대의 고급 문화처럼 이런 깊이 있는 수준에 도달한 게 있단 말이죠. 의사의 자살이 이제 보도되겠죠, 나중에. 그러면 1차원적이고 표면적인 감정과 정서, 소위 극도의 외로움과 고립감 때문이었다. 응? 그렇게 SNS 등 대중여론이 판단하겠죠. 결국 죽었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관객은 공연 내내 직접 의사의 회복 탄력성의 경이로운 힘과 크기를 경험을 했어요. 노벨 의학상 후보라는 말이 과찬이 아니게 들릴 정도로 이 의사는 그런 평범한 수준의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게 무슨 이유였든지 의사가 자살을 결심하게 한 그것은 그의 회복 탄력성의 크기를 훨씬 능가할 만한 절망감이어야 되는 거죠. 다시는 절대로 못 일어날 만큼 절망을 해야 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의 크기가 각자의 추구하는 삶의 의미에 따라 다르다면 그러니까 이제 순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응? 죽어도 괜찮다면 죽을 수 있는 거잖아. 의사의 회복 탄력성이 이 사람 보통 세 사람은 아니거든요. 진짜 치매를 위해서 순교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의사의 탄력성이 회복 탄력성이 그를 삶으로 복귀하지 못할 만큼 그가 겪었던 삶의 의미 상태가 무엇인지 그런 거 봐야 돼요. 뭘 잘못 본 거지? 뭐 때문에 그런 거지? 하고 관객들은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병원장의 지위를 잃었다. 뭐 그런 거. 또 의사에게 10년 정지되었다. 아주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동성애 파트너가 자살했다. 그런 상실의 사태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말할 때 의사가 최종적으로 자살하기로 결심하는 이유는 자신이 속한 근대 세계가 총체적으로 붕괴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세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세계는 차기 병원장이 되려는 야심을 가진 자신이 뽑은 후배 의사
또는 제자였는데 이제는 자신을 배신하는 의료장관도 포함하고 있어요.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러한 권력 투쟁에서 이기거나 살아남는 일과 상관없이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의사가 의사라는 자부심으로 기능할 수 있었던 소위 위대한 근대사회 자체가 붕괴해버렸다. 아, 이게 끝났구나. 내 세상 전부가 끝나버렸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근대 대표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할과 대비되는 기능이에요. 응? 탈근대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근대가 없어졌다는 특징인 거죠. 응? 탈근대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응?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의사라는 자신의 역할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만 기능할 뿐인 게 근대의 전성시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죠. 근대 전성시대에는 의사가 집에서도 의사였다고.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의사는 집에서도 의사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근대적인 의사인 거죠. 집에 오면 그 자기랑 같이 살고 있는 그 파트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이런 역할이 더는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지속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라떼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라떼. 라떼라는 비웃음을 사는. 이 주인공이 유능한 유대인 의사 리트 볼프에 관한 연극이죠. 더 닥터가. 그걸 하면서 리트 볼프라는 이름 대신 보통 주인공 이름을 말하잖아요. 카르멘 어쩌고. 아주 연극의 이름도 제목 자체가 이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의사라는 직업명을 계속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요거 제목 보세요. 더 닥터. 의사죠. 제목 자체가. 이 연극의 내용이 핵심 내용이 리트 볼프라는 한 사람의 사연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의사라는 근대적인 직업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입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와 신부의 실제 이름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사와 신부라는 직업명이 이 연극의 주제를 이해하는 핵심 루트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의사와 신부의 대담이 이 연극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면이지만 그것은 의사라는 근대적인 직종과 신부라는 전근대적인 직종의 대립이란 표면적인 대결의 상황에서 의사라는 근대적인 직업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확인하는 장면. 겉으로는 이렇죠. 신부가 와서 나 거짓말했어요 그러잖아요. 고백을 거꾸로 하잖아. 의사가 신부한테 고백해야 되는데 신부가 의사한테 고해성사를 해요. 그죠? 이건 뭐냐면 신부가 의사에게 자신이 거짓에 바탕을 둔. 깊이 생각해 볼 때. 겉은 아니었는데 겉으로는 아니지만 깊이 생각해 볼 때, 응? 거짓의 바탕을 둔 행위를 함으로써 그리고 그것이 즉 종부성사가 그러니까 거부된 죽은 환자의 영혼에 그렇게도 의미가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다는 엄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의사를 이유 없이 몰락하게 하였다는
고해, 성사를. 응? 의사가 신부에게가 아니라 신부가 의사에게 함으로써 신부라는 직업이 본질 자체가 정말로 무의미해졌다는 것. 응? 결정적으로 확인해 주는 의하여 의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확실히 옳았다는 것을 하게 하는, 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근대적인 직업에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쓴 거예요. 장면이라기보다 문제는 여기에요. 의사의 궁극적인 승리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확인하게 하는 예상 밖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 그러니까 신부의 사죄 아닌 사죄를 받은 후에, 응? 그러니까 의사라는 직업에 가졌던 자부심이 최종적으로 확인된 후에 이 의사가 왜 자살하기로 결심했는지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근대 세계관의 최종적 승리 선언 직후죠. 그죠? 의사가 자살을 결심한 이유는 지금부터는 아마 이제 독자들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그 해석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의사에게는 그 승리가 너무 뒤늦은 승리였다는 거예요. 즉, 근대 세계관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이고 무의미한 확인한 후였다는 점이죠. 이게 바로 소용없는 거지, 이제. 응? 그죠? 이게 바로 소용없는 거예요. 신부가 근대 세계 속에서 이미 지나가 버린 전근대 세계관을 지키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의사는 이미 도래해 있는 탈근대 세계 속에서 곧 지나가 버릴 근대 세계관을 지키려고 헛되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도 소용없는 얘기인 거예요. 이처럼 최종적이고 완벽한 승리의 자리에 가면 그 승리의 무의미함이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겠죠. 이겼어. 이긴 순간 그 승리가 진짜로 의미 있는지는 알 수 있겠죠. 또는 이거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반대는 있어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시인이 다음과 같은 그 시인 대부분에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제목 없이 써서 최종적이고 완벽한 패배의 자리에서만 그 승리의 무의미함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런 거를 말해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잠깐 읽겠습니다. Success is counted sweetest by those who never succeed.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성공해 버린 적이 없는 사람에 의해서 뭐라고요? 가장 달콤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응? 성공이라는 것은 결코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아주 달콤하다고 여긴다. 응?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탤런트들, 배우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경우를, 그죠? To comprehend the nectar. 넥타는 뭐예요? 신의 음료, 그죠? 넥타, 신의 음료를 이해하려면 아주 심한 need, 요구, 갈증, 결핍을 필요합니다. 정말 맛있네. 그러니까 이건 뭘 생각하면 되냐면 좋아하는 청량음료 같은 거 있죠?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청량음료가 있는데 그 청량음료 중에 어떤 걸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지무지 목말랐던 날, 그지? 그날 우연히 먹은 콜라 한 잔. 그것 때문에 콜라한테 훅 가는 거예요. 뭐 사이다 한 잔. 응? 이게요. 그거 있죠. 밥을 잘 안 먹는 꼬마애들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뭘 가리는 거 있잖아요. 뭐 나는 닭고기를 안 먹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굶겨요. 너무너무 배고파서 미칠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닭고기를 딱 주면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다음 닭고기를 좋아해요. 당연하죠. 이거죠. 응? 아주 성공. 이거죠. 그죠? 이게 그런 소리예요. 신의 염려. 이야, 대단한 거야. 응? 그런 거. 그죠? Not one of all the purple hosts who took the flag today. 그러니까 오늘 응? who took the flag. 오늘 승리의 깃발이죠. 대문자죠. the flag. 이 깃발을 쟁취한 응? 모든 응? 퍼플은 자줏빛 옷이니까 자줏빛 옷은 주로 귀족들이 입었죠. 신부들이 사제지 입었죠. 호스는 대문자죠. 주인이죠. 그지? 모든 응? 귀족 주인들 중에 어느 하나도 부정이죠. 누구도 어느 누구도 can tell the story or tell the definition of so clear of victory. 승리에 관한 정의를 그죠? 승리가 definition 승리는 이런 거야 하고 정의를 그렇게도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 no하고 as죠. 뭐냐면 as 그러니까 누구보다 패배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승리는 어떤 거야? 하고 물어보려면 패배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의 금지된 귀. 네? 저 멀리 들려 퍼지는 저 멀리에서 디스턴스 그죠? 승리 들려 퍼지는 저 멀리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곡조가 어떻게 가겠어요? 그 귀에 에고나이즈 고뇌에 차게 하지만 클리어 분명하게 폭파 하는데 응? 승리의 노래가 가장 승리의 노래처럼 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패배해서 죽어가는 사람이겠죠? 그는 안 들으면 좋겠죠? 금지했으면 좋을 기회예요. 포비드 금지시키게 들린단 말이죠. 응? 완벽하고 최종적인 패배의 자리에서만 그 승리의 무의미함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최종적이고 완벽한 승리의 자리
자기가 틀림없이 맞는 소리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확실히 전근대적인 그런 그런 거를 우습게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죽음을 눈앞에 둔 최종적인 패배자로서 패배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의 의미를 정말로 알게 된다는 내용이잖아. 그죠? 이런 디킨스의 해안을 의사가 만난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에서 만났긴 했지만 노벨 의학상 후보로 언급될 만큼 치매라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성공하였고 30년에 걸쳐 치매병원의 체제를 구축하여 의료장관을 비롯한 정부에서 국립병원으로 확대 개편하려고 할 만큼 최종적으로 성공하였고 자신에 관한 약간의 소란에도 전 국민의 들끓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만큼 명성도 얻었던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삶의 궤적이 신부가 전근대 카톨릭이란 제도에 바탕을 두었듯이 이미 흘러가 버린 근대의 병원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의학 지식이 동성애 배우자와 자신을 위한 효과적인 자살 방법을 찾는 데에만 실제로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 탈근대적 시대인식이 부족하여 SNS나 TV 토론 등에서 못 배운 사람처럼 처신해 있어서 계속 실수하였다는 사실. TV 끝장 토론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근대의 학습 내용, 러닝은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해체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신부의 종부 성사를 거부하게 하였던 직업 의사로서의 권위 외에는 다소 거북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건 앞에서도 병원장이면서도 다른 의사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려고 노력하며 옆집 성전환 소녀에게서 여성으로서의 첫 번째 성경을 고백받을 만큼 포용력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지만 탈근대 시대를 다시 배울 수 없을 만큼 성공해버린 의사에게는 근대적인 직업으로서의 의사의 삶을 의사로서 삶을 지속한 이유가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이제 의사는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근대인으로서죠. 그 의사는 더 이상 안 될 테니까. 근데 또는 의사는 안 될 테니까 또는 근대인 삶을 지속한 의사가 남아있지 않았다. 물론 이건 연극이죠. 실제 현실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대부분 생존을 유지하겠죠. 근데 연극이란 형식적 종교의 양식을 가진 예술작품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무의미해진 삶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전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살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자살은 실질적인 자살이기보다 상징적인 자살이죠. 이 자살은 실질적인 개인의 용단에 의한 자살이라기보다 근대적인 직업의 의사 또는 근대인이란 상징적인 인물의 자살이기에 관객의 눈앞에서 자살하지 않고 언젠가 곧 자살을 할 것이라는 예고만 함으로써 모두 끝나게 할 수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당연히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더 이상 철저히 무의미한 삶을 지향할 여지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 장면이니까 그런 식으로 막을 암전하고 연극이 끝나는 순간에 그렇게 끝낸 것 같아요.